의료진이 이러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리 전달받고 쉽게 확인해서 진료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경입니다. 오늘은 식후 혈당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초속혈성 인슐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속혈성 인슐린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섭취한 탄수화물로 인해서 식후에 혈당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 식사를 하셔도 몸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인슐린이 식후의 혈당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런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지면서 식후에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초속효성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을 모방하는 주사이고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식후의 혈당이 많이 상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주사입니다. 그럼 이 초속효성 인슐린은 언제 맞아야 하나요? 초속효성 인슐린은 주사 후에 15분 정도의 작용이 시작이 되고 1시간 정도의 최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15분 전 또는 적어도 식사 직전에는 투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일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식후 혈당을 잡아주는 주사이니까 식후에 혈당이 가장 높을 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맞게 되면 사실 혈당이 많이 오르고 나서 주사를 맞게 되는 것이어서 식후 혈당은 전혀 잡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밥을 먹고 한참 지나고 나서 인슐린이 작용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식사 후에 짧은 시간 동안만 작용을 하지만 주사는 작용 시간이 더 오래 가기 때문에 꼭 식전에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식사 전에 맞는 인슐린의 용량은 어떻게 정하나요? 처음 사용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기준 용량을 찾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용량이라는 것은 식전에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셨을 때 식사 한두 시간 후에는 혈당이 많이 상승할 수 있지만 식사를 하고 나서 4-5시간이 지나고 나면 식전의 혈당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용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식전에 혈당이 130이었다고 하면 적절한 용량의 기준 용량의 인슐린을 맞으면 식후 4-5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혈당이 130이 되는 그 용량이 적절한 기준 용량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기준 용량을 찾으실 때는 만약 평소에 한 공기를 드시는 분이 식전에 인슐린 6단위를 맞고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빨간색 선처럼 식사를 하고 나서 4-5시간 후에 식전 혈당과 비슷하게 된다면 이 6단위가 이 환자분에게는 평소 식사량에 대한 기본 단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후 4-5시간째 혈당을 체크하면서 기준 용량을 찾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림의 주황색 선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식후의 혈당이 목표보다 많이 높으면 용량을 늘려주셔야 하고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용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식사량을 매번 바꾸시게 되면 이렇게 용량을 조정하면서 기준 용량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기준 용량을 찾는 단계에서는 항상 일정한 정도의 탄수화물의 양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일반적으로 드시는 양이 절반 공기다라고 하시면 절반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인슐린 용량을 찾으시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 초속혈성 인슐린은 식후 혈당을 낮추는 것이니까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고 인슐린 용량을 조정하라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도 식후 혈당만 재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최근에는 교육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초속효성 인슐린을 주사한 후에 6시간 정도까지 혈당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똑같은 용량의 주사를 맞아도 식사 전에 맞았는지 시작할 때 맞았는지 혹은 식후에 투약했는지에 따라서 식후 한두 시간째의 혈당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아스프나 룸제브와 같이 굉장히 빠르게 작용하는 인슐린도 이걸 식후에 맞아버리게 되면 식후 한두 시간째의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사 한두 시간째의 혈당은 주사를 맞는 시점이나 이제 식사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에 따라서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인슐린의 양이 적절했는지는 식후 4-5시간째의 혈당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을 하시면 이런 변화를 파악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고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
환자분들도 혈당을 한 번만 재신다고 하면 이제 식후에 재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식전, 즉 식사 기준으로는 4-5시간 이후에 혈당을 재시는 것이 용량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같은 양의 식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량이 바뀌게 되면 주사량도 같이 바꿔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평소에 밥 한 공기를 드시면서 기준 용량을 6단위로 설정을 하셨다면 밥 한 공기 드실 때는 6단위를 맞으시면 되지만 밥을 3분의 2공기만 드신다? 그러면 4단위로 줄여서 맞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략 이제 식사량의 조정에 따라서 인슐린을 잘 조정하실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교환 단위입니다. 네, 마트에서 흔히 사실 수 있는 즉석밥 표준 사이즈 1개가 06운으로 3교환 단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즉석밥으로는 3분의 1공기나 식빵으로 따지면 한 장 정도가 06운 1교환 단위이고요. 과일은 대개 사과 3분의 1개 정도가 1교환 단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과일 1교환 단위가 06 1교환 단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한 잔이 1교환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식품군별로 이러한 교환 단위를 잘 활용하시면 대략 내가 먹는 빵, 과일이나 우유 등의 음식이 밥으로 환산했을 때는 몇 공기 정도 되겠구나를 아실 수 있고 또 탄수화물의 양이 얼마가 들어있겠구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식품군을 분류하기가 어려운데요. 제품에 있는 영양 성분표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신 그림을 보니까 즉석밥 한 공기에 탄수화물 70g 정도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식사량에 따라서 용량을 조정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식사량 대신에 아예 탄수화물 몇 g을 드실지를 계산을 하면 기준 용량을 조금 더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계수라는 것을 기계에 미리 입력을 하시고 식사 때마다 드시는 탄수화물 양을 입력을 해주면 이 펌프가 자동으로 초속효성 인슐린 용량을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계수는 인슐린 1단위가 조절해 줄 수 있는 탄수화물의 그램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 한 공기를 드실 때 기준 용량이 6단위였다면 탄수화물 70g의 인슐린이 6단위인 것이 되니까 탄수화물 계수는 이 70을 6으로 나눈 11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기준 용량을 미리 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식을 통해서 탄수화물 계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kg인 환자가 하루 30단위의 인슐린을 맞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초기 탄수화물 계수를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10일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 1단위가 탄수화물 11g을 조정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양이 탄수화물로 70g 이었으니까 이 환자는 밥 한 공기 식사 시에는 6단위를 맞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물론 우리가 밥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일 등의 다른 탄수화물을 섭취하실 때는 이 탄수화물의 양도 같이 고려해서 인슐린 용량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준 용량이라는 것이 식사 전에 혈당이 잘 나왔을 때는 그대로 정하면 될 텐데 예를 들어 식사하기 전에 이미 혈당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밥 먹기 전에 이미 목표보다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을 좀 더 추가해서 맞아야 다음 식전의 혈당을 적절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용량이 교정 용량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식전의 혈당이 이미 250인 상황인데요. 이때 원래 맞으시는 기준 용량만 맞으면 식사하고 나서 한참 후에도 여전히 높은 혈당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교정 용량을 추가함으로써 다음 식전의 혈당을 목표에 도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정 용량은 어떻게 정하나요? 교정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정 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정 계수는 속효성 인슐린 1단위를 추가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1800 법칙입니다. 이제 보통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1800이라는 숫자를 하루에 사용하는 인슐린의 총량으로 나눈 값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총 30단위를 맞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1800을 30으로 나눈 60이 교정 계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인슐린 1단위를 더 맞으면 혈당이 60 정도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 식전 혈당이 130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식전 혈당이 250이면 기존 용량이었던 6단위만 맞으면 다음 식전에도 혈당이 250이 되어버리겠지만 여기에 2단위를 더 추가해서 맞으시면 실제로 120을 더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다음 식전의 혈당은 130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을 식사마다 한 번만 잰다면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재서 식전 혈당이 예상치 못하게 높아졌을 때 이렇게 교정 용량을 사용해서 맞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당뇨병의 정석 채널에 연속 혈당 측정을 이용한 혈당 조절 길잡이라는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탄수화물 계량하는 법을 쉽게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뇨병 학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책자에 자세한 내용을 담아 출판한 것이 있으니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인슐린 펌프를 사용을 하면 인슐린 용량을 저절로 계산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커넥티드 인슐린 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면 인슐린 용량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인슐린 펜은 기존 인슐린 펜과 생김새는 유사하지만 인슐린을 투여한 양과 언제 투약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스마트폰 앱에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분들이라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서로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에는 인슐린 용량 계산기가 들어있는데요. 현재 혈당 수치와 앞으로 섭취할 탄수화물이나 식사의 양,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이전에 맞았던 인슐린의 용량 등을 계산해서 현재 어느 정도의 용량을 투약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계산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커넥티드 인슐린 펜은 의료진이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래 진료를 볼 때 내가 몇 시에 식사를 했고 주사는 언제 맞았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커넥티드 인슐린 펜을 이용하면 의료진이 이러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리 전달받고 쉽게 확인해서 진료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커넥티드 인슐린 펜은 대부분 0.5 단위 간격으로 인슐린 용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인슐린 펜보다 보다 세밀하게 인슐린 용량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슐린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인슐린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넥티드 인슐린 펜도 인슐린 용량을 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인슐린 펜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슐린 용량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투여한 용량을 실시간으로 기록해준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보통 인슐린 펌프에 들어있는 초속효성 인슐린 볼러스 계산기라는 것은 탄수화물 계량을 할 줄 알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커넥티드 인슐린 펜에 있는 계산기는 이러한 탄수화물 계량에 익숙하지 않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용량을 지금 측정한 식전 혈당과 함께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교정 용량을 더해 주어서 지금 몇 단위를 맞으면 되는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 내가 식사를 많이 할지 적게 할지 이러한 정보만 알려주어도 자동적으로 기존 용량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총 얼마를 지금을 투여하는지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탄수화물 개수나 탄수화물을 계량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탄수화물 계량 모드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으로 설정한 뒤 탄수화물 양만 입력해주면 인슐린 펌프와 같은 방법으로 초속효성 인슐린 용량을 계산해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은 저혈당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전에 식사 때 맞은 초속효성 인슐린의 작용이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 식사를 조금 일찍 하게 된다면 이전에 맞았던 인슐린과 지금 투여하는 인슐린의 용량이 서로 겹쳐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과도해져서 저혈당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커넥티드 인슐린 펜은 이를 알아서 계산해서 용량을 정해주기 때문에 저혈당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람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정해놓은 시간에 인슐린을 투약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앱에서 알람이 울려서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만약 사용기간이 초과하거나 보관을 잘못해서 인슐린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어서 교체하도록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펜은 특히 어떤 환자들이 사용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넥티드 인슐린 펜은 당뇨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식전 인슐린을 포함해 하루에 인슐린 주사를 여러 번 맞는 환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슐린 펌프를 사용 중인 환자분들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커넥티드 인슐린 펜을 사용을 하면 보조적으로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국내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지만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도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인슐린 펌프는 인슐린 용량 계산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스마트 커넥티드 펜의 경험을
미리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